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이 벌써 6주차 강의예요. 사실은 이번 주가 7주차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추석 연휴로 인해서 강의를 이제 그때는 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6주차 강의가 됩니다. 다음 주는 정기적으로 8주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이제 보게 되고요. 오늘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피임과 성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즉 낙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단 말이에요. 바로 낙태를 하는 이유가 원치 않는 그런 임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을 할 상황이 안 되거나, 또는 이미 그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태아를 갖다가 지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바로 이제 피임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피임과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로 그렇다면 피임은 영어로는 contracep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피임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피임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관계를 거쳐서 임신이 되는 것을 일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래서 막는 행위예요. 그래서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거나 또는 기구나 약품을 이용하여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행위,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피임을 또 해요. 그 이유는 또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가족 계획상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서 이미 자녀가 그 계획한 대로 충분히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육비의 부담이라든가 또 계획한 그런 거하고 맞지는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출산하기 어렵다. 또 세 번째는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녀보다는 부부간의 어떤 사랑, 또 부부간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활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피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라든가, 또 임신하고 나서는 출산을 또 해야 되고 또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생활에 더 이상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피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혼자도 이제 피임을 하게 되는데, 기혼자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피임에 실패를 해서 또는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래서 출산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약 2시간 뒤 13살 김모양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울자 김양은 아이를 낳은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흉기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김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TV를 보느라 딸의 출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김양은 집에 있던 빈 상자에 아이의 시체를 담아 이렇게 베란다에서 화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화단에서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김양을 붙잡았습니다. 부모와 학교는 물론 김양조차도 출산 전까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기 때문에 임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애를 놓기 전까지는 배가 아프면 그냥 자기 살이 쪄서 배가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김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살 이모군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김양은 가정부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이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또 이제 슬픈 일인데요. 사실은 13살이란 말이에요. 그쵸? 13살 여학생이 몰랐다잖아요. 사실은 모를 수는 없는데, 그쵸? 몸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성교육을 하고, 그런데 이게 피상적으로 그냥 교육이 그친단 말이에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몰랐다고 하고 출산 때까지도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성관계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또는 또 무지에서 굉장히 성관계들이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요게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건강 행태를 갖다 조사한 그런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 성관계 경험이 전체의 5.7% 정도. 그래서 대략 한 6만 명 이상이 성관계를 갖다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학생이 한 2.6%, 그리고 고등학생이 8.5%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그런 데이터를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관계 시작 연령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13.6세예요. 13.6세면은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그런 정도 수준이죠. 이게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면서도 피임을 실질적으로 하느냐? 예. 피임의 실천율이 60% 채 안 되는 거예요. 즉, 한 반 정도는 피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을 갖다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 대답은 거의 한 80%에 육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절반 정도가 피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중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청소년 건강 행태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고 이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세였습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 실천율은 2015년 48.7%로 2013년 39%에서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다 보니까는 또 부수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냐면은 성병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의학의 발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병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실게요. 성병을 앓는 10대 청소년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청소년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1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아 씨. 10대 성병 환자를 진료하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병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여성에게서는 한두 개 정도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 아이들은 7, 8개가 한꺼번에 나온다든가 상당히 경악할 정도의 수준으로 10대 청소년의 성병 치료를 위해선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고백을 주저하거나 부모가 치료를 망설여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너
노는 애야, 뭐 너 왜 그랬어, 남자친구 사귀었어? 이런 비난을 받을까봐. 지난해 성병 진단을 받은 10대는 공식적으로만 12,000여 명, 최근 5년간 33%나 급증했습니다. 매독과 임질, 염증 등 질환도 다양합니다. 성병은 불임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연간 14시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예산 확보부터 교육 방식, 강사 선정까지 각 학교가 알아서 하는 시기라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쉽죠. 이제 방송 강의로 요청을 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알고는 계세요. 이게 방송 강의를 했을 때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거. 지난해 청소년 6만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5.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나이는 만 13.6세로 조사됐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성관계를 한다라든가 또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덜컥 이제 임신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여학생 반응은 이렇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실수다. 걔한테 콘돔을 끼라고 할 걸 후회된다. 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 남친이 완전히 미울 것 같다라든가 원망을 하거나 또 성관계를 이 나이에 너무 빨리 한 게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못했다고 할까? 또 안 했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절망, 충격, 당황, 무서움, 좌절, 죽고 싶은 생각, 굉장히 이런 심리적인 고통들이 있고요. 겁난다, 망했다, 믿을 수 없다, 또 죄책감, 또 남친에 대한 원망, 모든 게 끝났다, 좌절감, 그쵸? 학생들이 신분이니까 유산을 시켜야 되나? 자살할까? 낳아서 키우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입이 안 떨어져. 그쵸? 이러한 이제 반응을 갖다 보이게 되는 거고요. 남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도망가자. 젠장,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임신이야. 또는 황당하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전화번호 바꾸고서 잠수 탈까? 또는 임신한 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잘 모르겠다. 이런 XX, 우리 헤어지자. 또는 뭐 청소년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사회초년생 같으면은 군대 가버리겠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돌아버릴 것 같다라든가. 부모님께 맞아 죽겠다.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이제 결혼해서. 라든가, 지워야 되는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X됐다. 이러한 반응을 갖다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낙태도 이제 합법화 돼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태 비용이라도 보태줬으면. 걔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되지. 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모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낙태를 하고 이제 그 남친과 끝내겠다. 남친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된 거 책임을 함께 져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또 남학생들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낙태시켜라. 제발. 애 낳아서 고아원에나 보낼까? 아니면 날 모른 척 해주길 바랬다. 잠시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또는 제발 날 붙잡지 말아라. 애는 너 혼자 나와서 키워주면 안 될까? 날 찾지 마. 라든가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다. 우리 같이 애 키워야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도 맨 밑에 있는 경우는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일부 보이긴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덜컥 낳아놓고는 유기를 한다라든가 살해를 한다라든가. 영상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임신 이후의 선택이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른다라든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다라든가 낳은 후에 입양이나 낙태 수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임신이 확인이 되면 아이 아빠에게 반드시 알려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처들이 사전에 임신 후에 어떻게 할지 사전에 없다면은 애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예, 영상 다시 보실게요. 자신이 몰래 낳은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8살 고교생 A양과 20살 대학생인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양은 어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딸을 낳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A양은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인근 하천에서 시신을 불태우려다가 실패하자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처음 봤었던 영상은 부산에서 있었던 건데 이건 안산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살해해 버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를 버리는 끔찍한 일,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박모양이 아이를 낳은 곳은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최모양 역시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미혼이다 보니 병원도 가지 못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서웠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경험 비율은 전체의 5%가량. 하지만 이들 5%의 경우 평균 13살도 안 돼 성경험이 시작됐습니다. 신체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은 점차 어려지지만 여전히 피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콘돔이 뭔지만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알려주고. 급할 경우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이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 실제 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후 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이 쉽게 되는 그런 시기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실질적인 성교육, 피임교육을 미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순결교육보다는 피임교육이나 최소한 임신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이렇게 영아 살해라든가 비극적인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뭐 정신적인 그런 교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교감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관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진짜 성관계를 갖다가 원하는가? 그리고 성관계를 할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예, 특히 남성의 경우 혹시라도 임신이 됐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 임신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피임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 여성의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피임 방법과 성지식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임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피임 도구가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없는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테고요. 성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또 그리고 신체적인 결과들, 예를 들어서 죄책감이라든가 또 임신, 성병 등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성관계를 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서는 앞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피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신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피임이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렇죠? 성관계를 거쳐서 임신이 되는 것을 일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막는 행위. 그래서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거나 또는
기구나 약품을 이용해서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피임이라고 아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뭐를 갖다 막으면 되냐면 임신의 조건으로 첫 번째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없도록 정자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 여성으로부터의 배란이 되는 난자, 배란이 안 되도록 난자의 배란을 차단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안 되도록 수정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네 번째는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가서 자궁벽에 착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정자와 관련된 그런 피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와 관련된 피임 방법은 우선 일시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영구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시적인 방법 중에서 우선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 많이 하는 방법들이죠. 정자를 막아라. 가장 간편한 것이 콘돔이에요. 콘돔. 보편적이면서도 또 값이 싸고 또 휴대도 편하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피임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것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콘돔의 사용법, 잘 알고 있는 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렇게 콘돔을 뒤집은 상태에서 공기를 빼기 위해서 비튼 다음에 그 비튼 쪽을 갖다가 음경 쪽을 향해서 그리고 밖에 윤활액이 발려있는 그런 쪽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콘돔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이물질들, 예를 들어서 병원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콘돔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콘돔과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모양도 그렇고요. 바로 일시적인 차단 방법으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성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자를 막아라예요. 그래서 페미돔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성이 사용하는 콘돔과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보편적이 아니면서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런 형태의 콘돔처럼 생긴 여성이 사용하는 것을 페미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페미돔은 이렇게 굉장히 크지요. 저 큰 걸 갖다가 여성의 질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이런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페미돔이 있고요. 또 이제는 정자가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뭐냐면 정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질내서 죽도록 또는 더 이상 어떤 자궁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임 스펀지 혹은 피임 경막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스펀지의 형태 또는 이렇게 저런 막의 형태, 실리콘 막처럼 돼 있어가지고 자궁 입구 쪽까지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어서 아예 그 이상은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자들이 운동을 해도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은 그런 이제 경막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요거 이외에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차단 방법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건데요. 아예 정자가 이제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질내서 죽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소위 살정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라든가 크림 또는 정제, 좌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5분에서 한 10분 전에 삽입을 하면은 요것이 안에서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 예를 들어서 사정을 하더라도 그 안에 정자들이 약 효과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1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독 사용 시에는 효과가 적고요. 또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남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콘돔을 갖다 착용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살정제를 여성들이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차단 방법이 아니라 이제 정자 관련해서 남성이 이제 영구적으로 정자가 아예 차단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영구적인 차단 방법. 바로 정제 공급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자는 남성의 고환으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고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정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바로 공급되는 이 관을 갖다가 아예 자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차단을 해서 그래서 아예 여기 보시면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차단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수술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널리 보급됐고 피임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100%까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뭐 그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관술의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임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어서 복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남성과 관련된 정자와 관련된 이제 피임의 방법이고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방법, 난자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할 텐데요. 시간이 돼서 그거는 2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